한국의 미식 지도를 그리다. 나만의 음식 탐험기. 프랑스 출신인 나. 엘리엇은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자라면서도 한국의 음식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의 여행 기회가 찾아왔다. 나의 목표는 확실했다. 한국의 진정한 맛을 찾아보자. 첫 번째 도전은 김치. 나는 여태까지 먹어본 김치는 모두 수입된 것뿐이었다. 서울의 작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신선한 김치를 맛보았다. 그 짠맛과 매콤함,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시원한 뒷맛. 마치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그 맛 속에 녹아있는 듯했다. 다음은 불고기였다. 고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것을 놓칠 수 없었다. 자그마한 식당에서 그릴 위에 불을 지피며 나는 고기를 구웠다. 그리고 소스와 함께 입에 넣자 그 맛은 내 입안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감미로운 고기의 맛은 처음이었다. 물론 모든 음식이 나의 입맛에 맞았던 것은 아니었다. 홍어는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 특유의 냄새와 맛은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친구들의 권유로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그 맛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음식 탐험기의 매력이었다. 한국에서의 나만의 음식 탐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그리고 거리의 노점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간식들. 나는 한국의 미식 지도를 내 손 안에 그려나갔다. 세계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한국만의 독특하고 깊은 그 맛의 팔레트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북적이는 시장 골목에서 경험한 달콤한 호떡부터 부산 해안가에서 맛본 싱싱한 회, 그리고 전주의 골목에서 발견한 구수한 한정식까지. 나의 입맛은 쉴 새 없이 즐거운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맛은 단지 혀끝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과 문화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는 맛이었다. 음식 하나하나에는 그 지역의 역사가 녹아 있었고 식탁마다 전해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해져 그 맛은 더욱 풍성해졌다. 홍어와의 첫 만남이 서툴렀던 것처럼 나와 한국 음식의 첫 만남도 어색했지만 그 안에서 느낀 다양한 맛의 조화는 나를 매혹시켰다. 한국에서의 나만의 음식 탐험기는 단순한 맛집 탐방을 넘어 한국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에 공감하는 여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심장박동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보는 소중한 체험임을. 한국의 음식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어디를 가든 그리워할 맛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한국에서 찾은 나만의 미식 천국. 로사리오는 아르헨티나 출신, 스테이크와 와인의 나라에서 태어난 그녀에게 음식은 그저 생활의 일부가 아닌 감정과 추억을 담아내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그녀는 미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으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체험해왔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그녀의 무대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시작된 그녀의 미식 탐험. 첫 번째로 만났던 음식은 떡볶이였다. 빨간 양념에 잠긴 떡과 오뎅의 조화, 그리고 매콤한 맛은 그녀의 입맛을 한순간에 사로잡았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그녀는 놀라워했다. 하지만 그 후의 도전은 조금 더 어려웠다. 족발은 그녀에게는 생소한 음식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돼지발을 음식으로 즐기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친구의 권유로 첫 접시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식감과 맛에 완전히 푹 빠졌다. 무엇보다 족발과 함께 나오는 쌈과 소스가 그 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작은 전통시장에서의 경험이었다. 한 오후 그녀는 지나가는 한 할머니가 팔고 있는 빈대떡을 맛보게 되었다.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무엇보다 그 할머니의 미소와 맛있게 드세요라는 한마디가 그녀의 한국에서의 미식 탐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다. 로사리오의 한국 미식 탐험기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음식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 이상이야.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그 여정을 마무리했다. 리사의 한국 음식 대모험. 리사는 어릴 적부터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녀의 꿈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며 그 특성과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음식 탐험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서울의 김치 문화체험관이었다. 리사는 김치의 발효 과정과 그 역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스스로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하며 그 짠맛과 신맛의 조화가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다음 날 그녀는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국제시장에서는 각종 해산물을 접할 수 있었다. 리사는 신선한 회를 맛보며 그 바다의 신선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리사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경주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인 비빔밥을 맛보게 되었다. 각종 야채와 고기, 그리고 고추장의 조화가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경주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경주빵도 함께 먹게 되었는데 그 달콤함과 부드러움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리사는 한국 음식의 깊은 맛과 풍미, 그리고 그 음식의 뒤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음식 탐험을 마치고 그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리사는 세계 각국의 음식 탐험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는 깊은 여행이었다. 리사는 한국의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맛의 발견과 사랑에 빠지다. 나는 맛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 미각 여행지 중 가장 특별한 곳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맛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곳의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매 끼니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첫 한국식 아침은 잡곡밥과 된장찌개였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이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했다. 처음 맛보는 된장의 구수함은 이국적이면서도 익숙한 어머니의 손맛 같았다. 한국에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다. 매 식사마다 다른 종류의 김치가 나와서는 내 입맛을 놀라게 했다.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깍두기, 각각의 김치가 그날의 기분과 잘 어울렸다. 한정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 많은 반찬들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곧 각각의 반찬이 갖는 깊은 맛과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고등어구이의 짭조름함, 시금치나물의 싱그러움, 도토리묵의 부드러움,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호떡을 처음 맛본 그 순간, 달콤하고 따뜻한 이 간식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손에 쥐고 먹는 그 작은 호떡이 내게는 큰 행복이었다. 전통시장을 거닐며 빈대떡과 순대를 맛보았다. 이곳의 분위기는 가게마다 쌓여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음식은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매개체와 같았다. 한국에서의 음식 탐험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여행이 되었다. 매 끼니가 새로운 발견의 순간이었고 매 순간이 나를 한국의 문화와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한국의 음식은 내 마음속에 가정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맛은 나를 다시 한국으로 이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 맛을 그리워하며 나만의 음식 탐험기를 다시 떠올린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